얼마 전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장은 사임했고 신임 사장이 취임했죠. 이 회사는 공기업입니다. 요즘 일반 회사 사원도 어쩌다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증빙해야 할 서류가 한가득인데 하물며 공기업 사장이 법인카드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임 사장은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어이 제보자를 색출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뭐요? 네가 언제부터 나를 관리했어?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해? 왜? 언제부터 임원들 카드를 봐? 못된 것이 아주. 가끔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조가 끝나고 짧은 제국과 식민지의 시기를 거쳐 공화국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각지에서 작은 소왕들이 난립해 왕을 참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앞다투어 자기 영역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엄연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조직이 아닌 왕조를 운영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고 종교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역사 속의 소왕들은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성과 명운을 함께하기라도 했지. 한국의 소왕들은 법과 질서가 보장하는 권리로 성의 외벽을 썼고 그 안에서 법과 질서 따윈 무시한 채 김일성처럼 행동한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겠습니다. 감히 임원들 카드를 보다니 아주 큰 실수를 한 못된 것들이 우리 사회 전역에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는 라디오인가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오늘부터는 이제 다 스튜디오 안에서도 써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군요. 야, 이거 오프닝 읽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이게 안경에 의리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혹시 노안에도 이렇게 뭔가 수술이나 혹은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근시는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난시에 원시가 있거든요.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청탁을 드리네.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김송림님, 시원하고 통쾌한 오프닝 멘트에 선곡도 시원합니다. 선곡이 더 시원하네, 오프닝보다. 강혜든님, 시원한 선곡 역시 허지웅쇼 라디오계의 효자손입니다. 전영희님, 웅디 마스크 쓰시고 방송하기 불편하실 텐데 함께 동참해 주시니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요. 파이팅. 말은 잘 들리죠? 여기 뭐 하나 있겠지. 거치다 보니까 혹시 옹알되는 걸로 들리지 않을까 좀 마음이. 구새별님, 웅디 책 사서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매일 아침 10시 59분에 알림 맞춰놓고 11시 정각에 출첵합니다. 시그널 들을 때마다 너무 설레고 좋아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독자분들도 고맙고 청취자분들도 고맙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정 뒤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이야기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허지웅쇼라는 사인 들어간 제 신간 살고 싶다는 농담,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힘들어. 아이고. 자, 월요일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본 날이죠. 신유진 허남몽의 무법지대. 오늘도 최신 개봉작 준비했습니다. 홍원차 감독, 황정민, 이정재, 박전민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뭔가 굉장히 법률적인 쟁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정 뒤편 시점, 오늘은 장석일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금연 중입니다. 금연을 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못 말리는 시족 때문에 미치겠어요. 금연 안으로 몸무게가 10kg 이상 들었습니다. 금연 포기하고 살을 빼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하면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데 시족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금연에 대한 저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웅디 응원해주세요. 이 참 금연이 중요한 겁니다. 예. 금연을 근데 이 과연 금연과 몸무게가 이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과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금단 현상 때문에 살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 막 안 그래도 금연하느라 너무 힘든데 다른 어떤 몸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좀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하시면서 천천히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요. 탄수화물부터 확 끊으면 진짜 힘드니까요. 하루에 한 공기 정도만 드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다은님 6개월 전에 남자친구 때문에 적금 탈탈 털어서 차를 뽑았어요. 차가 없던 남자친구를 위해서 저녁이면 데리러 가고 밤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점심시간엔 제 차에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자로 잘 살아라 미안하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저에게 남은 거라곤 텅 빈 통장 잔고와 차 한 대뿐인데 웅디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사실 또 헤어질 때가 있고 그래도 이 차를 사준 게 아니라서 참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 경우도 좀 많거든요.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당연히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다 퍼주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과몰입이죠. 그리고 좀 차 한 대 있으시고 저는 최다은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은 일찌감치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물론 시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분은 언제 끊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테니 참으시고 별로 이런 식으로 끝내면은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딱히 저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나가시면 하루하루를 그러면은 금방 또 잊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만나는 것도 좋고요. 건강하세요. 077 하나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명이 딸이 명품 가방을 사줬다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딸이 있지만 여태 그런 선물은 못 받아봐서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내 친구는 딸이 명품 가방을 사줬어. 이게 참 자랑하더라. 명품 들면 뭐하냐? 라고 말했죠. 행여나 돈을 벌고 있는 딸이 하나 사줄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딸이 맞아 엄마 우리 엄마는 명품에 연연하지 않아서 참 좋아. 그럴 줄 알고 다음 주 엄마 생일날 손편지 써놨지 라고 하네요. 옹디가 살짝 말해주세요. 딸아 엄마도 명품 가방 좋아해. 명품 가방 좋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은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거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은 매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사는 사람도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하나 사서 이렇게 10년 20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따님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당연히 좀 농담으로 아마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웃자고. 077 하나님 덕분에 많은 분들 좀 즐거운 아침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따님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중에 이제 직장 취직하셔가지고 밥벌이 잘하고 계시면 그때 아마 어머니가 사양하셔도 좋은 거 사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전 2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많은 평론가 허나뭉 연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네. 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뭔가 오늘도 영화 코너니까 네. 네. 뭔가 이 생각나는 영화가 몇 개 있네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아, 네. 베인 같기도 하고 베인하고 또 예. 배트맨이 둘이 막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이미지가 농담처럼 나는 나오고 베인, 네. 그렇죠. 허나문 평론가님은 매드맥스의 임모탈. 그렇죠. 임모탈.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임모탈. 아, 변호사님. 네. 현직 판사도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법원 그래서 분위기는 어때요? 법원에서 예. 2주 동안 이제 휴정을 권고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빨리 또 재판 일정을 쭉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예. 일정이 또 2주간 다 연기가 되면은 또 의뢰인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드려야 돼서 그럴 수도 굉장히 있구나. 혼선이 큽니다. 아, 그 재판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저희도 재판을 할 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고 예. 법정에 인원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재판을 해서 코로나 확진을 더 이제 뭐 양산시키면은 아무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아예 휴정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아우, 나 지금 영화관도 엄청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관에도 그런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그 테넷이 엄청나게 기대작이었잖아요. 네, 저도 보고 근데 싶었는데 말도 못하게. 그게 네. 저번 주 수요일에 네. 언론 시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들 야 드디어 테넷을 보는구나 좋아했는데 그 정부에서 많이 모이는 모임들을 취소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테넷 시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18일과 19일에 전야제 형식으로 이틀 동안 또 개봉을 잠시 했거든요. 예. 그 작품을 상영하는 극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상영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쓸데없이 코가 커가지고. 아, 네. 아유, 나 이제 힘들어 죽겠네. 아유, 이게 코는 눌리고, 예, 참. 아무튼. 아, 테넷. 네. 테넷이, 저도 지난주에 그냥 보러 가고 싶었는데. 네. 그냥 나중에 봐야, 그냥 뭐, 올해는 안 되겠다 그쵸.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작가가 다 이번 주에 새벽에 보러 가겠대요. 아, 네. 어차피 막내 작가 걸리면 우리 다 초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도 보러 갈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렇게 여기 방송국에 오니까 예. 그 작가님께서 슬쩍 오시더니 예. 테넷 보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 보겠대. 안 보겠다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화계도 뭐 다 마비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마비가 될 지경이라서 예.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에 아휴.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네, 정부가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던데 네. 이게 구상권 얘기인 거죠? 네네네. 이 구상권 일단은 형사처벌 되는 건 당연한데요. 이 형사처벌만 가지고는 뭐 그래봤자 뭐 잠깐 살다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1인당 치료비만 봤을 때는 한 46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예. 이거를 지금 이제 확진되신 분들 이 규모를 다 뭐 추산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곱하기 나올 N으로? 텐데, 네, 나올 정말? 텐데 예. 근데 또 이분들이 왜 이제 이 구상권이 더 하면은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밖에서도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이 보상금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 네, 이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예. 그 보상금이 한 82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보상금 82억 원이 아니라 한 500억대로 이제 요구를 하면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랬는데 이 보상금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까이는 거죠. 여기다가 압류를 한 다음에 아예 이제 찾지를 못하게 하면은 뭐 오히려 확실하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 구상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82억 그러니까 500억 찾으려다가 거의 505원 찾을 수 있는 현실일 수 있는 거죠.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고. 네, 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이 이탈하거나 탈출하면은 이것도 실형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사례가 이제 기존에도 있어가지고 예. 기존에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어떤 소극적인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탈출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1년 이하의 실형인데 실형을 면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분들이 다 이제 완치가 되면은 실형을 면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분들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겠다. 방역 관련한 가짜 뉴스의 경우에 네. 이런 것도 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보니까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보건소가 오히려 전염병을 양성. 퍼뜨리고 있다. 네. 그리고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아니 뭐 저기 기독교 단체나 보수 단체 말고도 민노총도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많은 수의 민노총 회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사진 보여주고. 근데 그거 작년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는 집회를 안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해산했지. 아주 적은 소수가. 근데 지금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까? 가중 처벌하기보다는 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단순한 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예.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그리고 허위사실 두 가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만큼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방역 체계가 지금 예. 굉장히 방해가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방역법 감염병에 따르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예.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도 또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겠죠. 신천지 그 확산 때도 네. 신천지를 통한 그 전염병 확산 때도 정부가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네, 이거 사실 청구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예. 뭐 1,0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냈고 사실 1,000억 원대를 냈다 하더라도 1,000억 원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예. 일부 이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책임은 신천지에서 확산에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1,000억 원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뭐 아무리 깎여도 한 500억 원까지는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지금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훨씬요. 신천지 때는 그래도 이 감염병 예방에 이제 명단을 제출하겠다. 조금 허위 제출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협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구상권 청구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랬죠. 왜 보상을 하겠다라든지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예.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믿지 마라. 예. 정부를 믿지 방역 당국을 믿지 마라. 방역 당국 고발했잖아요. 심지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구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거는 직권남용죄다라고 이제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때랑은 차원이 달라서 그러게요. 이 확산에 기여한 이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면은 지금 이런 스피커가 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야가 막론하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네. 제1야당이죠.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정부 혹은 여당의 그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비판을 막 하기도 하고 네. 너무 아나무인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 그리고 뭐 집회의 자유 얘기하는데 자유라는 개념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예. 게 자유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말씀. 자유라는 얘기가 너무 지금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가의 보도잖아요. 종교의 그렇죠. 자유. 근데 맞아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앙을 갔을 때. 맞아요.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는 뭐 아무 짓이나 그냥 뭐 어디 광장에 나가서 빨가벗고 막 해도 괜찮다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맞아요. 뭐야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황정민 윤도현 밴드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해 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 쇼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법지대에서 만나볼 작품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데요. 주인공 황정민 씨, 이정재 씨는 범죄 장르의 신세기를 연 이 영화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 열연을 펼쳤습니다. 브라더, 케미를 선보였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별세계, 2번 전세계, 3번 신세계.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야기 하느라고 조금 영화 이야기는 못했는데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떻습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지금 그 여름 시장에 빅3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반도, 강철비투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네. 지금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했는데 뭐 관객들의 호응면이나 평가면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예. 네, 변호사님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이제 미리 사전에 찾아냈는데 의외로 15세 관람가였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저도 어차피 저는 이제 영화 볼 때 관람가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예, 예. 15세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해서 영진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15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액션 장면에서 정확하게 탁탁 꽂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칼로 네. 이렇게 딱. 와, 근데 되게 이게 굉장히 합이 잘 맞았구나. 엄청나게 좀 솔직히 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편집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액션을 하게 될 때 배우들은 네. 그 때릴 때 맞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거리를 두고선 실제로 눈속임을 하는 카메라를 선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맞을 때 장면을요 스톱모션이라고 하죠. 딱 멈춘 화면으로 해놓고 그 장면을 이어붙여서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박진감이 때리는 넘치죠. 건 아니지만 예. 타격감이 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직전에는 조금 빨리 재생시켜요. 와, 저 정말 너무 감동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딱 그렇구나. 대박이다. 뭔가 왕꿀밤 때리듯이 뽕, 뿅, 뿅, 막 이렇게 이런 저는 진짜 느낌으로. 뭐 거의 무슨 하나의 무슨 막 예술 작품 보는 듯한 그랬는데 와우. 영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극 중에 이제 황정민 배우는 암살자. 그래서 의뢰를 받고 어느 조직에 이제 보스를 죽이는데 그 보스의 형제가 있어요.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레이라는 인물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 악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극 중에 황정민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라고 따라가는데 예. 그 와중에 황정민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부인이 있었는데요. 부인과는 어떤 일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 부인이 태국에 갔다가 아이를 잃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실은 황정민의 또 딸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아이까지 찾으러 태국에 가는데 극 중에 이정재가 따라온다. 네, 그래서 싸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영화를 보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액션 영화가 와 이렇게까지 멋있어졌나는 건 정말 저는 진짜 그렇군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예. 저랑 같이 본 이제 친구도 액션 영화급에서 그 액션 씬으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정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 감독님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죠. 그렇겠죠. 예. 근데 폭력이 멋있었을 때 근데 일종의 최소한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를 듣게 되면 보통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아저씨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테이큰도 생각나고 이런 게 워낙 많죠. 그렇죠. 레옹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이 작품은 폭력과 폭력이 맞서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폭력이 일종의 신화가 되거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저씨를 봤을 때 이 마지막에 그 아이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극 중에 원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영화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네. 네. 난 그냥 원빈의 아름다움밖에 생각이 그렇죠. 안 나. 아름답죠. 예. 경찰에 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신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마지막의 장면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남겼던 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일종의 신화처럼 사과하는 결말을 가져가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제 동의를 못하는 쪽이라서 그런 질문이 네.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친자거나 뭐 친가족이 아닌데 네. 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 폭력을 동반한 구원을 네. 하는 이야기들 워낙 많고 그렇죠. 원형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60년대에 그 글로리아 스완슨 나왔던 글로리아. 네. 글로리아라는 작품도 있죠. 글로리아 너무 좋죠. 네. 네, 걸작이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 홍원창 감독이요, 예. 이 아저씨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 이 이야기를 구상한 건 이미 10년도 훨씬 전이래요. 그러니까 아저씨보다 이제 먼저 생각을 했지만 그 발전시키는 와중에 이제 아저씨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따라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죠. 아이 뭐 이게 언제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아저씨가 따라했겠어요. 문제는 이제 아저씨 아성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지. 네, 워낙 재밌어서. 그렇죠. 자, 근데 이정재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으로 막 끝까지 쫓아오는데 네네. 이제 저랑 같이 본 친구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하비에르 바르덴 같은 안톤 시거. 안톤 시거. 네. 그렇죠. 역시 연하시는군요. 정말 우리가 그 악이라는 캐릭터를 얘기할 때 예, 가장 첫 선에 올려놓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안톤 시거죠. 네. 그래서 제가 딱 평론가님께 말씀드릴 때 평론가님이 그 영화의 메시지는 예. 사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이없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형체로 놓아두는데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악을 맞닿을 때 그것은 추상적인 형체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도 안톤 시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악인데 정말 교통사고로 어이없게 네. 사라져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이 코언 형제 같은 경우는 이 악이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구나. 그렇지. 그런 게 진짜 공포지. 그렇죠. 폭풍 같은 거라고 뭐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철학자 중에 네. 지젝이라고 네네. 슬라보의 지젝이 왜 저기 그 한니발 렉터라고 아시죠? 네, 네. 그렇죠. 예, 양들의 침묵에 네. 나왔던 네. 한니발 렉터에 대해서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니발 렉터라는 괴물은 탄생된 게 아니라 발생됐다고. 네.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예, 뭔가 되게 무슨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고 뭐 이렇게 흡혈귀 죽이듯이 뭐 그쵸. 십자가와 뭐 마늘과 햇빛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발생되는 거기에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았는데 그런 게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요 효과적으로 잘 표현된 캐릭터가 안톤 맞아요. 시거가 아니었나. 근데 다만하게서 구하소서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멋있다는 것을 누가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황정민, 이정재 배우가 신세계 이후에 오랜만에 이 브라더들이 또 만났고, 네.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영화에서 화제가 되는 배우는 따로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박정민 배우도 있고. 또 아역 배우 이제 박소희 배우라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운 걸로 깜짝 놀라신 건가요? 근데 귀엽기도 하지만 예. 그 나이 연기도 되게 잘해서 예. 실제로 이제 이 영화가 15세 이상 관람가잖아요. 그 배우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해요. 그러겠네요. 네, 앞으로 한 4년 동안 보지 못하는 나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배우가 또 출연한 앞으로 이제 나올 영화 중에 담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맞네. 네, 거기서 성동일 배우 코끼리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돈보가 아니라 담보. 아이 네. 담보로. 맞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좀 귀여운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역 배우의 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나왔던 김수환 배우도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그 뒤를 이 배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김세론 양도 아마 당시에는 아저씨 못 봤을 그렇죠. 거예요. 맞네요. 맞아요. 다뭐 못 그런 봤죠. 거지. 뭐.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법률적인 이야기. 일단 납치 문제부터 짚어주시라고. 네, 이게 이제 아이가 유민인데요. 유민이가 납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또 엄마한테 경찰을 따돌리고 혼자 와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유민이 엄마가 이제 혼자 갔는데요. 엄마도 납치를 당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네. 이제 재력이 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태국에 있는 이제 한국인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납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납치 사건이 있어서 제가 사건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그 서울 서초구에서 그 30대 여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승용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흉기를 들이대면서 차량을 탈취해서 이 여성의 몸값으로 500만 원을 받고 또 1,500만 원을 더 요구하다가 이제 인질극까지 벌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창원 골프장에서 여성 납치 이때는 살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인데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면은
그냥 감옥에서 차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요. 예. 출소가 되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도 예. 만약에 감형이 되고 그리고 가석방이 되고 이럴 때 출소 후에 이제 전자발찌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데 계속 차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 감옥에 있구나 그러니까. 네. 아이고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또.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뭐 공감하면서 또 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이런 어떤 뭐 무기징역 혹은 네. 뭐 이제 사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뭐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거의 우익에 가깝고요. 지금 이런 처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무기징역 사형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영원히 격리되는 것으로 예. 이제 판결. 그러니까 감형이라든지 그 나중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출소가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되고. 네, 폐지는 안 됐죠. 네. 사실상의 뭐 이제 폐지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청부 살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네. 이 사건에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한 건만 더 해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중에 이제 황정민에게 청부 살인 들어오는데 이 건만 하고 은퇴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건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이 건만 해라라는 말이 과연 이 살인을 교사한 것을 볼 수 있느냐? 말의 뉘앙스. 네, 이 건만 해라. 한 건만 더 해라. 한 건만 더 해라라고 말했지 난 살인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시키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판례 중에서 이 교사를 한다는 게 범죄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절도범들이에요. 절도범들인데 이 절도범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일제 고급 드라이버를 사주면서 도망 다니려면 힘들 텐데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걸 선물을 해줬어요. 이 관계는 평소에 작물을 받아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사준 거는 절도를 교사한 것이다. 그렇게 판례가 봤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사람들이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쳐오면은 작물을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해라. 그래서 나한테 물건을 갖고 와달라고 하면은 절도를 교사한 거다. 선물로 줄 정도의 고급 드라이브면 어디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제라고 합니다. 판례 제가 공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그래요? 공구가 쌓여 있거든요. 네. 어디 걸까? 왜 대충 가늠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네. 정신을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이게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가 있나요? 그래서 예. 조직의 어떤 형님이 예. 걔 좀 인사도 안 하고 걔 너무 예. 싸가지가 없더라. 정신 예.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죽였어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네. 그렇게 영화에도 보게 되면 극중에 이제 그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레이한테 이런 질문해요. 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런 폭력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도록 때려라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폭력 맞아요. 세계에서는 이 영화에 딱 맞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혼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서 맞아요.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뭔가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그 폭력에 관련된 어떤 일을 청탁할 때는 늘 이렇게 뭔가 좀 느슨하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뭐 작게는 군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때는 이제 구타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뭐 쟤를 뭐 정신 차릴 때까지 뭐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여기 좀 이게 뭔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윗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라고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해야지 않겠니? 라는 말로 뭔가 이제 그 하거든요. 이거 청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윗사람의 또 책임 같은 것들은 싹 배제해버리면서 그렇죠. 명령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늘 뭔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게 그렇죠. 이런 주민들이 만들었지만 아닌가. 판례에서는 그런 것도 처벌을 한다. 그리고 정신 차릴 그렇군요. 정도로 때려줘라라고 해도 그게 이제 단순히 폭행도 아니고 상해. 그러니까 상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러지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대 때리고 와라 이런 취지로
교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을 다 읽는 거네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 절도 교사했네. 그리고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고 상해 교사했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폭력성에 의해서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었다면은 너는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라고 했지만 그 상해 치사 사망까지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교사라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코로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 뭐 바이러스 테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넓게 보면은 네. 그 말이 사실 억지가 아니거든요. 네.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예. 그 집회 8.15 집회에 참석할 당시에 휴대전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그리고 가급적 현금 현금을 결제. 사용해라 이런 지령이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선 확인 아까 어렵게 만들도록.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꺼라 요렇게만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네. 요것도 교사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감염병 그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역학조사를 방해해라 이렇게 안 하고 휴대전화를 끄고 그리고 현금을 써라 이렇게 해도 이제 이거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네. 이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보냈다는 단체 문자들 네.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요거 다 검사 받지 교사네요. 말라 예, 이런 예, 것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에서도 그런 맥락을 다 읽는 거지. 그 정말 그 범죄 행위를 지칭해서만 말을 해야지만 교사범이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도 보게 되면 이 건만 처리해라고 네.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보면 한국, 일본, 태국 3개국 로케이션이거든요. 예. 그 3국이 전부 다 그 건 하나 때문에 다 풍지박산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은 그냥 이 건 처리해. 예. 라는 한 문장이지만 예. 그 피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거죠, 범위가. 네. 평론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영화 속에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네. 여러 사람이 죽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 폭력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있을 때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화되거나 신화되는 방식으로 끝난다면 저는 그런 방식은 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 영화 자체에 이제 거대한 어떤 큰 메시지는 어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지만 저는 또 디테일 사소한 걸 하나 이제 봤거든요. 그 박정민 배우의 그 걸음걸이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야, 저 나오면서 따라했어요. 왜? 걸음걸이가 어떤데? 걸음걸이가 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워킹을 꼭 봐야 돼요. 여기. 근데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니까. 그렇죠.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 파수꾼 나왔던 배우들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이고 파수꾼. 아마 또 거기서 파수꾼이라는 영화에서 워낙에 인상을 많이 줬잖아요. 이재용 배우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롱런하는 것 같고 특히 박정민 배우는요. 이 다만학에서 구하소서에서는 일종의 스포일러가 되는 역할이라 가지고 그래요? 영화가 공개될 때까지 어떤 역할인지도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혹시 황정민이 구하는 아이가 박정민이었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줄거리 소개해드렸잖아요. 너무 헷갈려 줄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지 그랬어.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보네. 네. 김영숙님, 박정민 씨 다리가 너무 예뻤어요. 어쩜 제 다리보다 더 예쁠 수가 있는지. 뭐지? 근데 정말 다리에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예. 다리에도 CG를 넣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영화는 추천할 만한 영화다.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같이 답답한 시절의 시기에 네. 이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저는 소스다. 관객의 판단에 맡기겠다. 4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답답하니까 네. 이게 뭐 열받는 것도 많고. 그렇죠.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해놨듯이 그렇게 핵꿀밤 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요. 많은 분들 답답할 때 좀 이렇게 달래들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존재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지 좋다. 네. 극장이 좀 살아나는 기분이었는데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극장도 지금 위축된 상황이라 또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살펴봤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황정민, 이정재 씨가 7년 전 브라더 케미를 선보였던 영화. 변호사님?
들어와 들어와. 3번 신세계였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요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과학 코너 있죠? 원종우 대표, 이은희 과학자와 함께 남양 특집이에요. 공포의 실험실 이야기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학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